여러분, 이 몇 달 전에 강원도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 이후로 이 사건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남성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금 5월 1일부터 네. 이제 집을 나간 이후로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지금 뭐 두 달이 뭡니까? 두 달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요. 이게 47살 그 남성이에요. 지금 저분인가요? 사라진 분이 저분인가요? 네, 사라진 분이십니다. 저희가 네. 가족을 통해서 지금 사진을 네. 받아서 네. 지금 가족들이 굉장히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요. 지금 저분 이름이 김주철 씨입니다. 네, 김주철 씨인데, 씨. 네.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인데 네. 지금 스킨스쿠버를 하겠다고 지금 집을 나갔단 말이죠. 네. 그 5월 1일에 집을 나갔는데 강원도로 네. 출발을 했는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네. 혼자 간 게 아니고 집은 용인이고 네. 용인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네. 김모 씨를 만나요. 근데 그 김모 네. 씨가 탈북자 출신의 그 뭐 지인인 것 같습니다. 지인인데 탈북자 출신 지인인데 서울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 김 씨의 차를 타고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네. 인제로 가서 이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제 구해가지고 했는데 한 이틀 정도가 네. 지났는데 연락이 끊긴 거예요. 네. 연락이 끊겨서 이제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네. 실종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당연히 그 같이 갔던 김 씨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김 씨가 자기는 한 이틀 밤만 같이 있었고 스킨스쿠버 샵 앞에서 헤어졌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진술을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같이 계곡까지 갔던 정황들이 드러난 거죠. 이후에. 네. 그랬더니 또 말을 바꿔서 계곡까지 가기는 했는데 나는 계곡까지 가서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된다고 네. 하고 먼저 돌아왔다라고 네. 또 이제 말을 바꿔서 또 진술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지금 이 김 씨, 네. 경찰도 지금 이 김 씨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아. 없는 게 둘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거의 5억 정도를 빌려줬었고 네. 그중에 1억 5천만 지금 변제한 상황이고 3억 5천이 남아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돈 관계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둘이 여행을 갔고 한 명은 2달 넘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한 명은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걸 처음에 실종 사건으로 봤다가 네. 살인 사건으로 바꿔서 네. 그 김모 씨, 탈북자 김모 씨를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강도 높게 굉장히 수사를 탈북자가 했는데 지금 이모 씨인가요? 이모 씨죠. 이모 씨인가요? 탈북자 예, 예. 이모 씨. 탈북자 이모 씨를 씨입니다. 강도 네. 높게 수사를 했는데 네. 그 수사 결과 어쨌든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네. 이 사건을 이 사람의 어떤 그 살인이라든지 뭐 실종 네. 사건에 이 사람이 개입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일자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아. 애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 교수님, 검찰은 일단 이 용의자, 탈북자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좀 불충분하다 보고 있는데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전국에 꽤 많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1년에 10만 건 정도가 경찰이 실종 가출 신고가 들어오고 아. 그중에 1만 건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데 최종적으로 한 300여 명 가까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게 그래요?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도 지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경찰은 보는 이유가 네. 5억 원에 대한 채무 관계에 있어서 1억 5천을 갚고 3억 5천을 갚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분이 10여 년 전에 탈북한데 네. 굉장히 운동이라든가 체격이 굉장히 아주 다부진 체격으로서 네.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이 금전거래 관계에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네. 결국 인제 계곡에서 서울 올라가자 하니까 네. 나는 가기 싫다, 좀 더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지금 부적절한 발언이고 정황상으로도 네. 살해 의도가 상당히 높다. 아하. 그리고 이제 특수기법 수사를 해보니까 네. 허위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네. 진술에 있어서. 아하. 그래서 이모 씨를 용의자를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아하. 보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네. 검찰에서는 시신 없는 증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정황 증거로만 저게 지금 구속을 할 수 그 없다. 탈북자 이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네. 지금 그 같이 시신 없는 찍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거죠. 여러분, 지금 저 화면에서요. 오른쪽이 지금 실종된 김주철 씨고 왼쪽에 저희가 뿌옇게 얼굴을 처리한 사람이 바로 같이 강원도로 간 이모 씨, 탈북자 이모 씨라고 합니다. 지금 그 가족분들이 보내준 사진을 저희가 지금 방송을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백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이른바 증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심정이란 게 있죠. 심증이란 게 있잖아요. 심증. 그런 거 봤을 땐 누구나 갸우뚱하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럴 때 저희가 쓰는 표현이 법은 우리 일반적인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 감정이요. 아까 뭐 증거 불충분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봐도 금전 거래가 있었고 네. 채권 채무 관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두 사람 사이에서 충분한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증거 불충분 때문에 지금 구속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 경찰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마음에 공감을 하시면서 허탈해 네.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래요. 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참 막연한 상황이라고 하는 네. 게요. 지금 경찰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네.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져봐서 살인인지 아닌지 자체가 아직 밝혀지지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시신이 없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법적으로 규명하기 전이고 하다못해 같이 사용했던 차에서 뭐 혈흔이 나왔다거나 무슨 뭐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다음에 아까 백 팀장이 얘기했던 그 허위 반응, 진술,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들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법률적으로.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엄격하게 이런 경우 어떻게 다그쳐서라도 뭔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다가 아닌 말로 생사람 잡을 수도 있는 게 또 네. 우리 과거의 경험이라서 안타깝지만 네.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봐야 그렇게 상황입니다.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 2년 전에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사장을 포크레인 기사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결국 그 시신을 살해하고 매장을 했는데 결국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또 관련된 그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 결국은 범죄군이 유죄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사건도 인재 계곡에 단둘이 갔다가 네. 결국은 본인만 나오고 나머지 대상자 피해자는 지금 현재 2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끊겼다. 그러면 네. 더 이상의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인제 계곡에서 나온 흔적이 전혀 발견이 안 됐고 네. 용의자 한 명만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됐던 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양재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그 법정 증거주의 이 증거 없는 거에 대해서 정황상만 가지고 기소한다는 게 어렵다. 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사상에서는. 네, 그럼 여기서요, 이 김주철 씨, 지금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김주철 씨의 동생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혹시 선생님 성함을 저희가 밝혀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김주희 선생님. 네, 김주희 선생님 지금 남동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이 탈북자 이 씨가 이모 씨가 남파 공작원 북에서 보낸 남파 공작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왜 그러신 겁니까? 예, 그 본인이 네. 자기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주변에 예, 그 스쿠버 샵 저도 이제 들은 얘긴데 네, 그 스쿠버 사장님하고는 좀 친해서 많이 만났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본인 직접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그런 탈북했다고 남파 공작원 출신으로. 네. 제가 그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아 사장님한테. 그렇군요. 예, 예. 그 이 탈북자 이 씨, 이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까 혹시?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아하. 그럼, 네. 저희가 형님이랑 알게 된 게 한 2년, 아하. 2,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혹시 형님분하고 이 금전적 가래 5억 정도를 빌려줄 정도면 상당히 형님분하고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신가요? 그때부터 그 같이 스쿠버를 하는 사이라서 그때 이제 그때 알게 돼갖고 같이 둘이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스쿠버를 하러 다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대학교 병원에 자기가 있다. 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네. 같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건넨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주희 선생님께서 이 언론과 인터뷰한 발언을 좀 보니까요. 이 탈북자 이 씨가 스킨스쿠버 동호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19년 전 남한으로 온 간첩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들으신 얘기인가요? 네네, 그것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남파 공작원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흔적조차 없애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제발 시신만이라도 가족 곁으로 돌아왔으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 탈북자 이 씨가 뭔가 형님의 지금 소재지와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저희 가족들은 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강원도 그 실종된 데를 내려갔지만 둘이 거기 갈 일이 없거든요. 네. 어떠한 이유에서. 근데 그쪽으로 갔다는 거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진실인데 네. 지금 계속 외면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답답한 노릇이죠. 거기 있고 싶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온다는 게 둘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서 그냥 네. 집에 가기 싫다. 그냥 여기 있겠다. 그래? 그러면 나 먼저 가겠다.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네. 그게 네. 저희도 그 형님이 5월 3일 날 그 핸드폰이 거기에 5월 3일 날 있었고요. 네. 저희가 확인하고 3일 후부터는 거기 가서 집중 수색을 했었는데 네. 저녁 때 5시만 넘으면 겨울 잠바를 입어도 되게 추워갖고 못 버틸 정도로 추운 날씨였거든요. 아하, 네. 근데 형님이 그때 당시에 나갈 적에는 반팔 티에 청바지에 그냥 간단한 운동화만 네. 착용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봤을 때도 거기서 자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마 화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보면 아드님, 김주철 씨 아드님으로 추정되는 지금 아이와도 지금 오붓하게 앉아있는 모습, 식사를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형님분이 가족,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형은 애들을 위해서는 네, 진짜 헌신적으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애들 위해서 거의 떨어지지도 않고 네, 애들 둘을 키우면서 혼자 애들 둘을 키우면서 오직 애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태껏이 애들이 있으면서 외박 한 적도 없고요. 네. 거의 애들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이게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혹시 우려되는 게 아이들이 이 상황을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애들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용의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지금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게 자기가 조금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전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자기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 전에 경찰분들이 조사한 바로는 오기 전에 막걸리 딸랑 3병을 사갖고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형님은 술을 끊은 상태였고요. 술을 안 네. 드시는 상태였는데 네. 막걸리 3병을 먹고 기억이 안 날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은요,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발 좀 형님 좀 찾게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요. 아무 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백 교수님. 네. 지금 뭐 이제 정황을 들으면 지금 이제 이 가족분, 이 김주희 씨는 형님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기 싫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다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김주철 씨 동생 김주희 씨뿐만이 아니고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해본 바 네. 이 과정 환경이나 또 물론 지금 그 부인하고는 같이 없지만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비관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런데 인제 계곡까지 가서 5월 3일이나 5월 2일 같으면 사실상 저희도 산에 가보지만 네. 굉장히 그 저체온증이 그렇죠, 걸려서 그렇죠. 사망을 하게 네. 되는 네네.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5월 1일 날 둘이 인제 계곡까지 가서 네. 그다음에 형 동생 하면서 한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휴대폰 전화가 끊겼다. 네. 그리고 지금 2달이 넘도록 소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네. 또 경찰의 수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용의자로서 그래서 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그 괴리가 있어서 네. 증거 재판주의, 증거 제일주의, 법정 증거 재판주의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사실 용의자라고 인정이 심증은 가면서도 증거 없는 살인 사건이 규명이 돼야 된다. 이제 네. 이렇게 하는데 앞에 수원역 사건에서도 우리가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거든요. 네. 특히 수사기관 경찰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네. 이런 부분들이 그 22세 된 여학생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전국에 있는 그 딸을 둔 부모들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네. 또 이 가족 또한 동생이나 네. 그다음에 두 자식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네. 지인과 같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네. 얼마나 가족적인 불행입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더 열심히 경찰이 수사를 치밀하게 하고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오늘 아침에 또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자신을 난파 공작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이게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네. 우리가 남자들이 허세 부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저런 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북한에서는 온 게 맞다라면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 기반이 없었을 것이고 아. 어떻게든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조금이라도 부풀려야 네. 뭔가 관계를 맺는데 유리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실제 난파 공부자원이었다, 국정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네. 그걸 밝힌다는 게 비밀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예. 이 김주철 씨가 정말 아무 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건은 끝까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